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걸 후드라고 주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삼양에서 나온 24mm f2.8 렌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나온 렌즈로 알고 있는데요. 단렌즈고 24mm, 사실 초광각 렌즈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렌즈입니다. F값이 2.8이기 때문에 1.2, 1.4에 반하는 거에 비해서는 뒷배경, 아웃포커싱이 잘 날아가진 않겠죠. 왜냐면 이제 또 망원 렌즈일수록 조리값이 좀 높아도 잘 날아가는 데 반해서 이것도 초광각 렌즈에 포함되는 렌즈다 보니까 f2.8이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그리고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제품으로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α7R2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좀 서브캠으로 사용하려고 고프로 사기도 했고 파나소닉의 루믹스 G7도 구매를 해서 지금 배송이 오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R2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R2의 화질이 저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R2로 4K를 찍을 때 35mm 슈퍼 크롭 4K를 찍었을 때 화질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35mm 렌즈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35mm에서 슈퍼 크롭을 해버리면 50mm가 넘어가는 표준 렌즈 정도가 되는 그런 화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를 찍으면서 집에서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하기에는 50mm가 넘어가는 상황에선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4mm를 구매를 해서 이거를 1.5배 크롭을 해도 한 36mm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렌즈다 보니까 기존의 35mm와 한 1mm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4mm f1.8 이런 렌즈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번들 2860이라고 하죠. 소니의 신번들보다 중고가가 좀 더 싸요. 신번들이 요즘에 중고가가 한 17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만원에 중고로 업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제대로 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 제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mm f2.8 AF 렌즈이고요.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FE 마운트용 렌즈입니다. 2018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간단한 성능을 훑어드리고 제가 사용했을 시의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광각 단렌즈이고 풍경용 렌즈라고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실내에서 저를 찍는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던가 실내에서 제품 사진, 음식 사진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군 7매 렌즈이고요. 비구면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요. 비구면 렌즈가 뭐냐 하실 수 있는데 구면 수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설계한 특수 렌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다 보니까 비구면 렌즈를 탑재했었더라도 색수차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은 다른 제가 영상을 또 찍어보고 추후에 또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단 촬영 거리가 24mm로 한 뼘보다 조금 작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놓고 요 정도 거리에서 촬영을 하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제품 사진, 음식 사진, 마크로 렌즈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 구경 여기 써있죠. 이게 파이에서 49mm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49mm 필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야 당연히 어느 렌즈든 착용이 가능한 거다 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게는 120g으로 물병 하나보다 100mm, 150mm 물병 하나보다 좀 더 가벼운 무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 손 한 뼘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되게 작은 렌즈여서 24mm, 35mm, 50mm 이 정도 들고 다니는 건 큰 무리 없는 렌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첨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35mm f2.8 렌즈와는 이 정도 사이즈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에 대해 이제 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사실 요즘에 신번들이라고 해서 2860 렌즈를 많이 팔더라고요. 2860 렌즈와 중고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2860이 17만원, 18만원 이런 정도로 판매하는 거에 반해서 이 렌즈는 제가 15만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들 렌즈 살 수 있는 가격에 단 렌즈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고요. 회소 초점 거리가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크로 렌즈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서 뭔가를 찍기에는 괜찮은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싼 렌즈고, 이게 싼 렌즈 중에 또 삼양의 특징이긴 한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렌즈입니다. 이 마운트 부분까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까만 게 묻어 있어요. 이게 카메라 마운트 부분에 까만 색칠이 좀 묻어나는 건데요. 내구성에서는 좀 메탈로 된 렌즈보다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mm 렌즈의 특징이기도 했는데 이게 AF를 잡을 때 모터 소음이 있어요. 35mm 렌즈 같은 경우엔 DC 모터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얘는 무슨 모터 사용했는지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같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모터 소리도 똑같고 모터 소리도 크고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마이크를 좀 들어갈 만한 모터 소음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부자연스럽고 좀 걸리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렴한 렌즈이다 보니까 약간의 워블링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까 뭐 너무 많이 따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후드가 좀 아쉬워요. 이게 후드거든요. 후드의 역할이 뭐 여러가지 뭐 빛 번짐을 막아주기도 하고 플레어를 좀 억제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지금 렌즈 캡보다 더 안쪽에 있는 그런 후드라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카메라 후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좋은 후드를 껴주면 좋지 않았을까. 좀 후드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5mm 같은 경우에는 후드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제가 지금 카메라 잠깐 렌즈에 손을 좀 댈게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렌즈가 35mm 렌즈인데 35mm는 후드를 이거를 줬거든요. 이게 후드라고 줬는데 이거 케이스급이에요.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이게 나아졌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걸 후드라고 주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다. 후드는 또 미리 지름 이거 계산해서 또 구매하면 되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래서 뭐 그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커버되는 그런 렌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촬영 결과물을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35mm 렌즈인데요. 현재 24mm 렌즈로 촬영을 하는 화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mm 슈퍼 크로 4K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35mm 슈퍼 크로 4K를 사용하면 화질이 약간 올라갈 텐데 이게 크롭을 해도 1.5배를 하면 36mm 정도의 화각이라서 기존에 얘로 촬영하던 거랑 비슷한 화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질은 좀 더 좋고 좁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4K를 켜볼게요. 슈퍼 크롭 4K를 켜볼게요. 현재는 24mm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슈퍼크롭 4K를 켠 상태이고요. 이건 35mm 렌즈입니다. 이건 저번에 리뷰를 했었으니까 리뷰를 하진 않을 거고 사실 제가 컬러 그레이딩도 하면서 노이즈도 좀 생기고 할 거예요. 지금 또 그림자진 부분들이 많아서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또 4K 같은 4K이긴 하다 보니까 화질적인 측면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영상 초반 부분에 제가 이 장면 35mm로 찍었을 때의 장면과 24mm에서 4K를 크롭했을 때의 장면을 비교를 해보시면 화각 차이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화질적인 측면에서 어떤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루믹스 G7이 오면 25mm f1.7 렌즈 같은 것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렌즈랑도 좀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광각 렌즈를 사고 싶은데 초광각을 사면 좀 힘들 것 같고 왜곡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35mm 살까 24mm 살까 이런 점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가격도 비슷한 가격대고 저렴하다 보니까 물론 두 개를 다 사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가 싶으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첨부 자료를 보내드린다던가 찍어서 보여드린다던가 그런 것들 해볼 테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